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구려가 중국의 침입을 막아내는 그러한 상황을 봤었죠. 자, 오늘은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어떤 이제 순서 정도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의자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백제의 마지막 왕인데, 자, 이 의자왕이 자, 당시 신라가 차지하고 있었던 대야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 대야성이라는 곳은 우리 이제 당시 이제 백제와 신라의 어떤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이제 보면 되고요.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합천 지역이 요 이제 대야성인 거예요. 자, 결국에는 이 백제의 대야성 공격으로 인해서 신라의 이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신라의 이제 김춘추 이제 진골 귀족이었던 이제 김춘추가 이제 외국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이 신라 김춘추가 어디에 먼저 도움을 요청했냐 보면은 누구한테 먼저 도움을 요청할까? 신라 입장에선 이전에 우리가 이제 4세기 후반에도 어떻게 돼? 뇌물마리간 때 우리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구를 막 격퇴해줬었죠. 그런 것처럼 그때도 어떤 이제 고구려와 관계가 있었으니까 지금이 거의 한 그 7세기 정도 되는데 이때 이제 이때도 어떻게 돼요? 신라가 먼저 도움을 요청한 거는 고구려다라는 거예요. 자,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거절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제 고구려는 이제 요구하는 거야. 야, 너희들 지금 도움을 이제 요청하러 이제 왔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5세기에는 고구려가 한강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강을 빼앗은 게 누구야? 신라의 진흥왕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백제 성왕이 동맹 맺어서 한강을 빼앗은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7세기에 이 한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신라다라는 거야. 이제 고구려는 요구하겠죠. 너희들이 빼앗았던 그 한강 유역 다시 내놔라 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전략적, 어떤 이제 경제적 요충지였던 이 한강 유역을 고구려에 그냥 이제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김춘추가 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고구려도 거절하고요. 고구려에서 오히려 김춘추를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감옥에 이렇게 가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이제 탈출하고 나서 김춘추가 이제 또 도움을 요청하러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자, 남은 게 어떻게 5밖에 없는 거야.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는데요. 백제가 공격해가지고 신라가 고구려한테 도움 요청하니까 거절당했어. 그러니까 남는 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나라에 이제 가는 겁니다. 김춘추가. 자, 당나라에 가가지고요. 동맹을 맺고 와요. 그게 바로 나당 동맹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고요. 자, 이때 이제 약속한 게 있어. 신라와 당나라가. 자, 당나라가 자, 그래. 너희 신라 도와줄게. 삼국통일하는 거 도와줄게. 대신에 지금 현재 고구려가 갖고 있는 땅을 달라라고 해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대동강 이북 지역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가 알았어. 지금 현재 고구려가 가지고 있는 땅 너희 줄게라고 하면서 결국에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맹을 맺고요. 자, 이 나당 동맹군이 자, 이제 백제랑 지금 고구려가 있는 거 아니야? 백제와 고구려 중에서 어딜 먼저 공격을 할까요? 자, 신라와 당나라 동맹 맺었어요. 지금 이제 백제, 고구려 둘 중에 한 개의 나라에 먼저 쳐야 될 거 아니야? 어느 나라를 먼저 칠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백제를 공격을 합니다. 왜 백제를 먼저 공격할까? 이유가. 그냥 백제가 약해서 고구려보다? 그런 게 아니겠지. 자, 지금 흐름을 한번 봐봐. 지금 신라가 지금 위기에 처한 건 어느 나라 때문이야? 백제가 어떻게 돼요? 지금 신라를 공격했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지금 급한 백제부터 지금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백제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당나라의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소정방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당나라 이제 소정방은 자, 기볼포라는 지역에서
자, 백제군을 격파하고요. 참고로 이 기벌포라고 하는 지역은요, 여러분들 금강 지역입니다. 금강.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군을 이제 데리고 오는 거야. 자, 유명한 장군이죠. 자, 김유신 장군. 요 김유신 장군은 여러분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김유신은 자, 요 황산벌 전투. 요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자, 자, 이 황산벌 이 지역에서 당시 이제 김유신과 당시 이제 끝까지 끝까지 황산벌에서 이제 저항을 했던 백제 장군이 있어요. 자, 개백이라고요. 개백결사대. 자, 김유신이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격파했다. 요거를 이렇게 할게요. 자, 에서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의 결사대를 격파했다. 자, 격파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당시 이제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함락을 시키고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백제는 항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제가 멸망한 게 결국에는 언제냐면은 660년입니다.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대충 이제 한 7세기 한 중반 정도에 이제 백제가 멸망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백제 멸망됐어요. 이제 어떤 나라 남았어? 그렇죠. 고구려 남은 거죠. 자, 고구려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지금 7세기 이때 보면은 고구려에서 실질적인 어떤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누구였어요? 연개소문이라는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연개소문이 있을 때는 고구려가 이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똘똘 뭉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연개소문이 이제 죽고 나서 사후에 자, 지배층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요. 지배층의 권력 다툼. 여기에서 말하는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연개소문에 그 아들들이 3명이 있었는데 이 3명들이 세 아들이 어떻게 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 막 이제 싸우기도 하고요. 막 중국 편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권력 다툼이 이제 벌어집니다. 자, 결국에는 자,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연합군에 의해서 평양성 함락되고요. 평양성이 함락이 되고요. 자, 결국에는 고구려가 항복한다. 자, 이게 이제 668년이야. 고구려가 멸망한 게 668년이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쉽게 그냥 생각했을 때, 신라와 당나라가 지금 동맹 맺어가지고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시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삼국이 통일됐다, 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 고구려와 백제 지금 요 시기에 보면은 거의 한 이제 700년 정도 대략적으로 뭐 600년, 700년 정도 이제 유지했던 나라야. 그러니까 500년 이상 이제 유지가 됐던 나라인데, 자, 이렇게 멸망이 됐어요. 멸망됐다고 해서 바로 이제 우리 이제 망했어, 우리는 끝이야, 우리는 이제 신라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까? 아니겠죠. 어떤 이제 백제의 정신, 고구려의 정신, 민족 정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백제를 부활시키자, 또 이제 어떻게 돼? 고구려를 부흥시키자라고 하는 백제 고구려의 어떤 이제 부흥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흥운동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자, 백제의 부흥운동을 이제 주도한 사람,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주도한 사람, 이름들이 있어.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들이 나왔을 때, 뭐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구나,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구나, 그 이름, 그렇게 이제 연결을 해서 좀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먼저 백제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자, 먼저 흑치상지, 이름이 흑치상지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제 장군이고요. 당시 이제 백제의 장군. 자, 그 다음에 독신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 사람은요, 의자왕의 마지막 왕, 사촌, 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도침이라고 해서 이름 두 글자죠? 그럼 보통 뭐겠어? 승려, 스님이고요. 자, 그 다음에 부여풍. 자, 이 부여풍이라는 사람은요, 의자왕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흑지상지, 복신, 도침,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여풍,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어떻게 돼? 아, 백제 부흥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인물들이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한번 봐볼게요.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고연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그 고구려의 장군 출신이고요. 뭐 건모잠, 뭐 안승, 이 안승이라는 사람은 우리 그 보장왕의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군이냐 뭐냐 이런 건 일단 떠나서, 그러니까 이름을 일단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봐봐, 뭐 고구려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지금 고연무,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백제는요, 뭐 흑치상지, 복신, 도침, 뭐 부여풍 이렇게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잘 보면은, 자, 어떤 왕족들, 왕족들이 일단 이런 이제 부흥운동을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뭐 이런 장군들, 결국에는 당시에 어떤 이제 고구려 백제의 어떤 지배층들이 어떻게 돼? 주도해서 이런 이제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이제 부흥운동을 이제 계속 일으키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에서, 자,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당 전쟁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백제가 멸망했다, 고구려가 멸망했다, 바로 통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막 부흥운동도 일어나고요. 특히나 어떻게 돼?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한반도를 두고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일어난 결국에 이제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래 약속은 뭐였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대동강 그 이북만 당나라에 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당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다 이제 차지하고자 했다라는 거야. 욕심을 부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신라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자,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하여 한반도를 지배하려는 어떤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옛 백제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신라 지역, 그 다음에 고구려 지역에다가 자, 당나라가 원래 이제 그 당나라가 지배하는 그 땅이 있을 때 그 지방에다가 그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제 부서가 있어.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반도에다가 만들기 시작을 해요. 나당동맹 맺고 나서. 자, 나당동맹 맺고 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해서 백제를 차지했죠. 자, 이 백제에다가 웅진도독부라는 걸 만들어요. 도독부. 그러니까 이 도독부라는 명칭이 이제 당나라가 지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제 부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신라 수도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요. 계림도독부. 자, 그 다음에 고구려를 이제 정복하고 나서 안동도호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도독부, 도호부 이런 게 당나라가 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어떤 이제 기구다, 명칭이다 이런 거 이제 보고요. 결국에는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다가 당나라가 모두 이런 이제 부서들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들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당나라가 어떻게 돼? 한반도 전체를 이제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라가 이거에 대해 저항하면서 전쟁이 이제 벌어졌는데,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요, 혼자 힘으로는 그러니까 당나라를 당할 수가 없으니까 당시 백제 고구려의 남은 사람들, 유민과 힘을 합쳐서 자, 대항했다. 당나라에 대항했다라는 거야. 지금 이제 백제 고구려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의 부흥운동,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이전에 수나라 당나라의 침을 다 막아봤던 그런 이제 그 경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신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부흥운동을 이제 몰래 그 뒤에서 막 이제 그 도와주기도 했어요.
고구려 부운동을 이렇게 막 도와주면서 이 고구려 부운동군들이 이제 어떻게 돼? 신라와의 이제 신라와 함께 당나라에 이제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막 부운동도 지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신라와 당나라 이 나당 전쟁에서 결국에는 이제 신라가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신라가 이제 온전히 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당시 이제 이 삼국을 통일할 때 이제 당나라와 이제 그 싸웠던 결정적인 어떤 전투가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 일단 육지에서 싸웠던 전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소성 전투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강에서 싸운 거를 우리가 기벌포 전투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675년, 676년 이렇게 되는데 연도는 외우지 말고요. 자, 이 매소성, 그 다음에 기벌포,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우리 육지, 여기가 이제 해전,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에서 이제 당군을 격파했다라는 거야.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죠. 신라가. 자, 이렇게 되면서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삼국 통일을 완성했을 때 이제 이 신라의 그 국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자, 대동강에서부터 원산만까지.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요렇게 이제 기억을 이제 하라고 했었죠. 왜냐면은 요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게 이제 어떤 문제 속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요거 신라가 당나라와 이제 싸웠던 나당 전쟁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돼.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이런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국 통일의 어떤 이제 의의와 그다음에 한계를 볼 건데 먼저 이제 삼국 통일의 의의를 보면 자, 당 세력을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이루었다. 당나라를 물리칠 때 우리 이제 신라,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 우리 해가지고요 물리쳤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평화가 정착이 되었다라는 거지. 크게 이제 다시 막 분열이 되거나 그런 건 없었잖아요. 이제 우리 고구려, 조선 막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평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민족의 최초의 통일이다. 요게 또 있고 또 이제 중요한 거. 자, 민족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신라가 삼국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의 문화가 이제 하나로 어떻게 돼? 합해졌다라는 거죠. 그 문화가 어떻게 돼? 지금까지 쭉 이어온다. 우리 어떤 민족 문화의 어떤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게 어떤 이제 의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 통일의 한계점을 봐볼게요. 자, 이 한계점으로 좀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은, 자, 일단 영토가 어떻게 돼? 대동강 이남 지역을 확보했다. 자, 그냥 이 역사의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냥 상상을 딱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고구려가 통일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주 일대까지 우리가 다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어떻게 돼? 신라가 통일함으로써 어떻게 돼? 영토가 대동강 이남으로 이제 정해졌고요. 결국에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던 그 지역을 잃어버렸다라는 한계점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에서 그냥 신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통일한 게 아니라 누구를 끌어들였어? 그렇죠. 당을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당 세력을 끌어들였다. 요게 이제 그 한계점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오늘 신라가 삼국 통일하는 과정 그런 거 이제 봤었고요. 그 다음에 백제가 멸망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멸망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고구려에서 이제 막 부흥운동 일으키는 거 있죠? 그 사람 인물들의 이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통일이 된 게 아니라 신라와 당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나당 전쟁, 특히 이제 매소성 기볼포 전투 여기에서 이제 신라가 승리를 함으로써 결국에는 삼국 통일을 완성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삼국 통일의 의의와 한계를 봤는데, 의의에서 이제 결국에는 좀 중요한 거는 우리 민족의 어떤 최초의 통일이고 민족 문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또 한계점에서는요, 이제 영토가 대동강 이남 영토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당 세력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당 세력을 끌어들였다라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